예, 7월 3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덥네요. 에어컨을 신청했는데 에어컨이 2주 넘게 안 와서 찜통이네, 찜통. 다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 중에는 대만 야게오하고 WC 화신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장 시작 후부터 이게 낙폭을 확대하더니 이게 하한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도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링크 사이트인데 뭐 대충 해석하면 뭐 MLCC 캐파 증가, 브랜드 가치 있는 공급자의 공급 비율 조정,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좀 안 좋게 봤는데요. 보면 이게 커밍치 애널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이 사람이 애플 전에 좀 들어봤다 싶었더니 애플 전문가였네요. 전에. 그렇고요. 뭐 삼성전기도 레포트가 오늘 나왔는데 여기도 좀 대만 MLCC 업체에 관련한 내용이 좀 있었고요. 결론은 대만의 좀 그 업체에 대한 얘기라고 하고요. 반면 대만 업체들은 전략 고객 부재로 대리점을 통한 중저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예. 일단 뭐 국내 시장은 뭐 그 심리적 영향으로 좀 같이 좀 하락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요즘에 페북, 넷플릭스, 페북도 며칠 전에 거의 18% 19% 빠졌고 트위터도 막 20몇 프로 빠졌었죠. 그래서 FAA, 에서 MAGA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이 들어가서 요즘은 이렇게 좀 표현이 된다네요. 요즘에 계속 삼성 갤럭시 A도 그렇고 애플에 대해서 트리플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탑재에 대한 뉴스들이 소소하게 나오는데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10에는 초음파 방식 이게 좀 비싸죠. 그리고 갤럭시 A 보급형에는 이제 광학식 좀 싼 게 들어가는 거. 전에 한번 FOD라고 해가지고 한번 좀 같이 봤었죠. 이게. 내용 보시면 기술별 상용화 예상 시점은 광학식에서 초음파식 그리고 정전 용량식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광학식은 일단 정확성이 단점이긴 한데 뭐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도 싸서 그렇겠죠, 단가 부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초음파식은 정확성이나 내구성이 좋은데 가격이나 수율 면에서 좀 단점이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호텔 칠라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아마도 금요일날 시간에는 괜찮았는데 오늘 주가가 갭상승했다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볼까요? 얼마나 또? 1.63% 1.63% 상승으로 끝났네요. 6.12% 갭상승 시작해서. 근데 여기 보면 전에 한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저는 외국계 레포트 때문에 좀 아마 주가가 쭉 밀렸었죠. 전에 서울 시내 면세점은 좀 다르다고, 시내 면세점 사정이 좀 달라 보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좀 그런가 봐요. 실적을 봐도 국내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이 731억 원으로 추정, 국내 시내점 OPM 11.2% 이런 식으로. 기존은 9.5%였는데 11.2%로 좀 상향이 됐다는 얘기죠. 금감원 일부 제약바이오사 정밀감리 착수. 또 발 꼬이네. 하여간 이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뭐 제약바이오 흐름이 별로 안 좋았고요. 뭐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였지만 원격으로 탄력받나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요거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여기 좀 포함될지 여부를 좀 보라는데요. 아마도 이게 또 모르겠네요. 잠깐 이슈가 될지는. 그리고 전에 한번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코스닥지수 그때만 4.38% 빠지고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20조를 운영하는 주택 도시기금 운용사가 한투에서 NH투자증권으로 바뀌었던 것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좀 그런 기사가 좀 있었고요.
한국 등 자동차 수출국들 31일 날 제네바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미국발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아직까지 그 미국과 EU의 자동차 저 관세 부분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일단 보류가 된 거죠. 지금 요 부분이 좀 말도 많은데 지금 전에 한번 SK 하이닉스가 지금 투자 소식이 좀 나왔고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기업에다가 자꾸 투자를 너무 독려하는 식으로 좀 그래서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라기보다 하여간 보면 요게 지금 백운기 산업장관은 차세대 반도체 1조 5천억 투자한다고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삼성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뭐 온양 공장 추가 투자할 듯하다 뭐 그런데 기사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100조 이상 반도체 중장기 로드맵 나올까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뭐 평택 반도체 2라인 투자 발표 예상, 충남 아산 2단지 투자도 포함될 수도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8월 6일께 만날 때 아마도 좀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소식이고요. 그럼 내일 컨퍼런스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못할 것도 같고요. 하여간 저것 때문에 그 IT 관련주들은 한번 그 다음 주까지는 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 좀 스타카운터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던데 그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지금 관심 모의투자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YIK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퍼가 지금 6.9, 2.1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뭐 시비가 전환이 된 게 아니니까 시비 전환 되기 전 수치니까요. 그렇게 감안을 하시고요. 아마 시비 전환 한 걸로 따지면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올해 실적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한국경제TV에도 좀 이런 식으로 좀 얘기 나왔네요. 지원과 압박 사이.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서 백운규 산업 그런 얘기가 있고요. 가사미아 메트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지금 보면 신세계가 지분을 95.68% 가지고 있고요. 여기 금액상으로 따져보면 뭐 세트당 판매가격이 35만 원이어서 뭐 따지고 보면 얼마냐? 40몇 억 원 같은, 약 40억 원 수준의 제품 교환 비용 발생 예상된다 그러고요. 시간에 잠깐 보니까 이게 지금 한 5시 조금 안 돼서 뉴스가 나온 것 같거든요. 기사가. 그래서 조금 반영이 되는데 0.46% 정도 빠졌네요. 신세계는. 그리고 하나 오늘 이슈가 마지막 이슈로는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한국 기획재정부 사이트고요. 한번 거기서 내용들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 보면 기획재정부 사이트 중에 뭐냐 인포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짧게 그걸 좀 붙여놓은 거고요. 봐도 저랑 별로 크게 상관이 있는 것들이 없어서 LNG 부분, 노 경유차 체크해 보시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이 링크 가보시면 있으니까요. 파일 다 있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중요한 부분이 가상화폐하고 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제외됐는데요. 지금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고요.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기준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하며 논의하고 있는 단계. 대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취급업을 세액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하고요. 이제 범위세 등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업체도. 그 맥주 과세 방식 전에 그 수입 맥주하고 국내하고 그 세액에 대한 그 차별성 때문에 좀 여기 말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수입 맥주가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법 개정안에 담지를 않았다네요. 그리고 여기 있죠. 전에 한번 그 재정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하라고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하여간 뭐 논란 끝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레포트를 따로 뺄까? 레포트까지 할게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레포트가 있었고 여기 보면 신규 시설 투자 이 부분은 근데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에 2015년도에 발표되었던 경영개혁의 일환이라는 뭐 그런 코멘트가 있고요. 자사주도 매입을 하고 큰 규모인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26일 날 JP모건에서 중립 레포트가 나왔어요. 뉴트럴. 목표가는 82,000원. 오늘 종가가 85,900원인데요. 하여간 그렇고요. 이게 좀 뭐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내년 19년에 그 어닝이 좀 벌어들이는 수익성이 좀 잘 안 보인다네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때가 좀 피크에 다다른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 같고요. 신한 알파리츠 공모 경쟁률이 역대 최대라는 얘기가 있고요. 신한 알파리츠 몇 개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 리츠 이런 그 관련주들이 몇 개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중간선거와 무역전쟁에 관한 레포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좀 썸머리인데 보통은 대부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좀 무역전쟁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해소가 될 거라는 내용을 저도 그게 거의 대세가 아니었나?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그렇게 봤는데 이 레포트는 좀 다르네요. 다른 데서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레포트에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게 최근 선거 동향을 따져보면 지난해 말까지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하여간 뭐 그래서 중간선거는 미중 무역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 중간선거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레포트네요. 중간선거 대상은 하원은 전원과 상원은 3분의 1, 35명. 일단 11월 중간선거 예상구도는 공화당이 상원은 장악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하원 분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고요. 이것 관련해서 그 27일 날 오후에 한번 요 기사가 있었는데 중국 대규모 인프라 건설로 무역전쟁 충격 피해간다. 오늘 한번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진성 TC, DY 파워가 좀 장중이 좀 상당히 강했던 것 같고요. ESS 관련해서 이런 분들 얘기가 있고요. 뭐 최근 국내 ESS 시장 급성장과 이에 따른 전력기기 업체들의 기회 요인 점검. 재생에너지 연경 ESS는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선비 보급 확대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 소식은 그 더커브 뭐 저쪽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소식은 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뭐 해가지고 이런 부분하고 미국의 재생에너지 연계 ESS 설치 부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얘기가 됐었던 거죠. (2차) 전지 증설이 정답이다. 수요 증가로 인한 증설은 선두주자가 최대 수혜를 받게 된다. 이런 레포트가 있었고요. LG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LNF. 한국 전자금융에 대한 레포트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제가 박문화님의 그 국고초를 보는데 이게 그날 상담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국전자금융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용 안 찾아보고 무인화에 좀 수혜받는 부분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걸 좀 따져볼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잠깐만 볼까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보면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무인화 시장 고성장, 나이스핀 링크, 합병 시너지 본격화 전망 이런 식으로 좋은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레포트가 국내 최대 CD 밴 ATM 관리 사업자인데 여기 보시면 매출 비중 따지면 ATM, CD 밴, 무인 주차, 뭐 키오스크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ATM 관리 사업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에 지금 뭐 ATM이 좀
사이트 수 보시면 이게 줄어들고 있죠. 정점을 지나서 줄어들고 있고요. CD밴, 뭐 지하철이나 편의점, 휴게소 같은 경우 거기 설치되는 것들인데 성장이 둔화되기도 하고 요즘에 저도 옛날에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그 CD기를 봤는데 그때 되게 비쌌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천 원이 그때 뭐 비싸도 은행 간에 타행할 때 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1,400원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잘 저도 이용을 못 하겠더라고. 지하철 있는 거 몇백 원 차이지만 괜스레 하여간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뭐 편의점 채널을 공략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근데 요즘에 편의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또 키오스크에 대한 얘기 있고 키오스크 과도기, 현금 지급기 줄이는 은행 이런 소식이 있고요. 뭐 자동화 기기 경우 임대료 감가상각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자동화 기기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좀 얘기가 돼 있고 지금 아까 여기 보면 편의점 쪽에 대한 채널을 공략한다는데 지금 보시면 요즘 편의점 때문에 말썽인데 5년 위약금 풀리는 2020년 폐업 내려놓는다. 그래서 요즘 편의점이 잘 개업을 안 한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저 부분도 좀 흐름이랑 시대 흐름이랑 저것도 잘 안 맞는 것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잠깐 본다는 게 깜빡했네. 지금 어디 있더라? 키오스크랑 이게 지금 매출 부분 성장하는 부분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 무인 주차장이든 어디 갔어? 여기 카피를 안 했나 보네. 하여간 그 매출 비중 따져 보시면 18년도에 240억, 19년도에 336억, 47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TM 쪽이 이게 지금 매출 비중이 제일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면 금융 밴 무인 자동화 기기가 68.1%인데요. 뭐 지금 매출액이 지금 최근 4분기로 한 사람은 2,555억이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기 무인 자동화랑 뭐 이런 키오스크 관련해서 매출이 실제로 뭐 상당 부분 차지하지는 않아요. 큰 비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은 따지고 보면 CD밴 이런 부분들, 현금 지급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저게 지금 모멘텀으로 지금 무인 자동화 기기가 말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 매출 비중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크게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아까 좀 캡처를 해놨는데 캡처한 게 없어졌는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AD 테크놀로지 얘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 마감이었구나. 보시면 이게 지금 커버리지를 게시했다고 하죠. 이게 보통은 그 정기적으로 이게 애널리스트가 이제 커버하는 레포트가 안 나오는 것들은 NR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목표가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로 커버리지를 게시하면서 9,750원 전일 종가 9,750원짜리를 17,000원의 지금 목표 주가를 신규로 커버리지를 게시했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주가가 한 18.46% 갭상승 시작해서 지금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좀 이게 한 열 몇 장 되는 레포트 같고요. 좋은 내용으로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마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이 좀 없다가 이제 커버리지 게시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한 것 같고요. 모의투자 스토리에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네요. 그렇네요. 이런. 예,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